지난주에 조금 공개 강좌식으로 조금 모였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될 때에 드렸던 대학이라고 하는 거 좀 봤어요? 좀 읽다가 조금 읽었어요. 조금 읽어서. 얘는, 민철이는 읽었나? 이거요? 작년에 읽었을 거야, 이거. 네. 누리도 처음 봤지? 이걸요? 작년 읽었잖아요. 아닌가? 니 안 왔잖아. 어제? 아니, 어제 말고. 저번 주? 저번 주 안 왔어. 그러니까. 처음 보고. 기억나요, 근데? 읽었던 거. 맞아. 니도 지금, 이제 유재 출신이지. 예스. 자, 오늘, 일단 먼저, 원래 우리의 취지, 다시 한번 취지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죠? 뭐 이렇게 하니까 뭐였죠? 왜 모였어요? 이걸 뭐 철학한다니까 좀 의지하면서 달려왔겠고. 이름이. 임성은. 임? 성은. 성은이 맞다. 성은이. 지난주에 어떤 재민이 오늘 좀 늦거나 안 올 수도 있겠다. 너 그랑 모를 수 있다. 네. 성은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거 좀 식상한 질문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왔지? 이거 좀 식상해. 우리 이런 스타일 아닌데, 그죠? 어쨌든, 처음 보니까. 미팅은 처음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냐고? 왜? 이게 무슨 모임이다? 알고 왔지? 철학. 철학. 오케이. 근데 철학이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목적은, 주영 씨, 지난주 우리가 이 목적이 뭐라 했지? 대학 4년을 2년으로. 그렇지. 과연 가능하냐? 모르겠어, 나도. 이제 너가 하기 나름인데, 이러면서 책임진다. 아싸. 자, 이 모임은 우리가, 유목사님 늘 대학 수련회, 그리고 대학 새내기 수련회. 새내기가 대학 뭐지? 맞나? 대학 새내기 수련회라고 하나? 예비대학. 예비대학 수련회지. 근데 올해는 그 말씀 하셨다는데 찾아보니까 어떤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아. 어쨌든, 그게 뭐냐면, 대학을 4년 다니잖아.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라면 4년을 2년 안에 다 끝내자는 거지. 그럼 나머지 2년은 자퇴라는 말이 아니고, 나머지 2년은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네 전공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졸업 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복음 경제가 돼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그럼 복음 경제가 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프리메이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검색! 조지 소로스를 검색해 주세요. 자, 조지 소로스, 1930년생이네요. 여러분들 뭐 검색을 할 때 제일 먼저 검색에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뭐 봐요? 네이버. 아니. 네이버인데,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을 했잖아.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 띄웠어. 자, 띄웠는데 여러분 지금 뭘 클릭하고 있어요? 나무위키. 나무위키지. 나무위키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을 경우, 그죠? 주로 아무래도 나무위키 아니면 뭐 시사상식, 네이버를 띄웠다면 지식백과에 있을 기고, 아니면 위키백과, 그죠? 많이 사용한데, 나무위키하고 위키백과하고 차이점이 뭐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요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위키백과라든지 나무위키 같은 거를 뭐라 그러죠? 집단재생이라 그러죠. 그럼 또 집단재생 쳐봐야 되나? 그냥 치지 말고 일단 조지 소로스부터 보자. 자, 그러면 조지 소로스가 1930년생이네요. 1930년 지금 몇 살이고? 2022년, 2023년. 와우.
2023년. 와. 그러면 93세야? 와우. 자, 대략적으로 뭐, 요런 분입니다. 근데 요즘 프리메이슨이 비밀 집단이 아니에요. 요즘은 프리메이슨이라는 개념이 로타리 클럽이죠. 라이온스 클럽 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라이온스 클럽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의 사회의식의 어떤, 어, 집단 지성들과 집단적인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이 사회 공헌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프리메이슨은. 물론, 프리메이슨의 역사나 뭐 업무론 이런 등등을 다 종합해 본다면 그들이 이제는 숨어 있던 부분을 이제는 밝히 드러내어서 본인도 우리가 왜 숨어 있냐. 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이 조지 소로스가 한 주에 버는 돈이 있어요. 한 주입니다. 일주에 버는 돈이 2조를 벌어요. 일주일에. 자, 2조면 얼마만한 가죠? 2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시 100 시작.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손가락으로 해봐. 시작.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곱하기 2를 일주일에 벌어요. 그러면 하루에 4,700억이 든가? 하루에 그렇게 벌어요. 말하는 흑암 경제일 수 있잖아요. 물론 경제가 시커먼냐 밝으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경제는 나중에 따로 우리가 또 사실은 이번 학기는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눈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도 있어요. 철학을 통하여 경제 철학, 정치 철학 같은 개념으로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근데 전공적인 부분이나 교양적인 부분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딱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의 보던 교과서하고 전공 서적이 180도 틀려요. 딱 여는 순간 고등학교 때까지 없었던 뭐 밑에 줄이 꺼지면서 밑에 이 사람이 이 한마디 한 거를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개념으로 소위 말해서 각주라 그러거든요. 각주에 대한 약간 문화 이질을 즉 교과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뒤에를 넘겨보면 미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출처를 어디서 출처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져요. 색깔이 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추천 위인 60인 어린이가 보는 이랬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의 제목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출판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의 출판사에서 만들었구나.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진보 스타일로 해석을 하겠죠. 보수 스타일로 해석을 하겠죠. 출판사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좌파적인 개념, 즉 진보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수 계열의 출판사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진보적인 개념에 있는 분들을 그죠? 우파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판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부분. 판교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출판 마을이 있어요. 출판 도시죠. 우리가 이런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는 공유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도 사용해야 되죠. 우리도 사용해야 되죠. 이런 걸 보고 일반원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원총적인 개념으로서의 경제 속에 빛의 경제의 부분과 흑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의 경제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일주일에 2경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응답 25시대를 열어주셨잖아. 지금까지는 24시대는 나의 시간이었어요. 나의 시간이니까 내 능력 갖고 이거 어떻게 돼? 아니, 접근 자체가 안 되지.
범접 자체가 안 되지. 사실 가까이 가기조차도 힘들지. 그런데 응답 이주를 하면 달라지죠. 나의 시간이 아니잖아. 나의 시간표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야.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가능하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두고 고백하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래? 늘 들어왔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걸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다윗의 손에 얹었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 풍족하게 준비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손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부동산과 하나님의 주식, 하나님의 뭐라 했죠? 자산 가치가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자산 가치가 얼마일까요? 얼마야? 이강의 메시지 줬잖아, 원단에. 그건 무한이지, 무한세계지. 그러니 일주일에 이경 가능할까, 안 할까? 합니다. 확실히 또 눈빛들이, 이것들이, 진짜. 요것 때문에 모인 게야, 지금. 그죠? 4년을 2년으로. 그 6년은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데, 결국은 나의 시간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작품은 곧 뭐를 연결되느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작품은 경제로 연결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작품은 경제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었다는 거죠. 경제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근거를 본다면 경제가 영어로 이코노미인데, 그지? 아이오코스 기억나지? 아이오코스라는 헬라어에, 그지? 메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붙은 것이 영어화했을 때 이코노미다. 기억 안 나? 2주 지났어? 납니다. 그지? 그래서 사실은 뭐지? 그지?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이, 그지? 가정의 다스림이라는 부분을 이코노미이다. 이코노미가 경제면 돈을 다스려야지. 근데 가정의 다스림이야.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였다? 관계성이라 그랬지. 관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를 결혼시켰잖아. 가정.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가정은 뭘 갖고 있지? 관계성을 갖고 있지. 그 관계성에 대한 단어가 이오코스. 다시 말하면 관계적 가정. 그래서 부부의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의, 부부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가정의 다스림이 경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려버렸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떨어뜨렸어요. 그게 뭐죠? 이코노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코노를 로직하는 것. 즉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학이란 단어가 붙으면 주로 학이란 단어가 붙으면 인간 수준으로 끄집어내겠다. 그건 수준을 낮췄다는 이야기 아니라 관심과 포커스와 목적을 인간에게 주는 그게 가장 큰 게 뭐죠? 모든 포커스를 인간에게 주는 가장 포커스가 가장 강한 학문이 뭔가요? 즉 로직이 뭐죠?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학을 다루면서 4년을 2년. 그리고 철학은 이과든 문과든 공과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모든 부분에서의 뭐가 된다? 베이스가 돼요. 철학은. 그래서 철학을 다루면서 철학이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여러분 대학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하여서 대학에서 받는 학문적, 다시 말하면 수업에서 받는 문화 충격을 이해하는 데는 1년 넘어 걸려요. 자, 고3에서 대학 들어갔어. 모세. 고3에서 대학 들어갔어. 교재를 딱 보는, 특히 전공 교재를 딱 보는 순간, 고등학교 교과서하고의 차이점을 많이 만나지. 네. 그죠? 각주, 미주, 뭐 쓰는 용어 다 다르지. 그거 약간 쉽게 말하면 수업하면서, 대학 생활하면서 그거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물론 아직 적응 중이지. 아직.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 기간을 만약에 3개월, 즉, 10번에 만나면서 그 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잡은 책은 이거예요. 이거. 철학가 울뚝청소부 이진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진경은 필명입니다. 진짜 본명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과대인가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름이 박태부드가 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너무 철학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아주 철학적인 어떤 부분을 정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책을 내가 선택한 거는, 자, 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대학 전공의 교과서의 그 사이쯤에 있어요. 이게. 이 표현이라든지 설명이 그 사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대학 문화, 즉 학문적 문화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텍스트로 사봤어요. 올해는 경제철학까지 좀 들어가고 정치철학을 좀 넣으려 하니까 요거 가지고 치룰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몇 가지는 다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근대 철학은 좀 다룰 거예요. 야, 보통 우리가 철학하면 근대 철학이 있고, 그리고 아는 대로 읽어야지. 철학의 종류, 철학사의 종류. 찾아봐. 안 찾아도 나는 그 정도는 안다 하는 사람 이야기야.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잖아. 철학 사회 동의에 응. 그러니까 철학의 경계선이라고 봐야 되겠지. 제일 고대 철학이 있어. 힌트. 그럼 무슨 철학이 있고? 근데 그지, 근대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철학으로 가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눈다면, 근대 철학은 정확하게 말하면 칸트까지를 우리가 근대 철학으로 봐야 되나? 근대 철학의 해체가 막스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칼 막스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칸트, 피에트 헤겔까지 봐야 되겠다. 헤겔 정도까지를 우리가 근대 철학이라고 본다면, 근대 철학을 소위 말해서 대륙의 합리주의 철학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합리주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적인 대륙의 합리주의면 서양 철학사에서 대륙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대 개념이 있어요. 대륙의 반대는 반드시 뭐죠? 영국입니다. 대륙의 반대는 영국이에요. 대륙은 주로 쉽게 말하면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이제 대륙이죠. 대륙이고 대륙에 반대되는 건 대륙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대륙과 영국을 거쳐야 미국 철학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충적으로 우리가 근대 철학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주로 대륙과 영국이 오고 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서로 그 해결이 말한 것처럼 정반.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이 반대가 정이 되면 또 반대가 있고, 이 반대가 정통이 되면 또 반대가 있고, 이 반대가 또 정통이 되면 또 반대가 있고, 이래 하죠. 여러분, 복고풍이라고 들어봤죠? 복고풍이 뭐예요? 옛날 걸로. 그렇지, 옛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똥옷을 버리면 안 되겠지. 복고풍이 물리 때문에. 버렸는데 보니까, 저거 한마디서 밟았는데 옛날에 막 아니, 저거 핫바지 아니야? 근데, 물론 복고풍이 문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좀, 패션의 어떤 개조가 되어서는 나타나겠죠. 그러나 복고풍이죠. 그, 유행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정반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반 하다 보면, 얘가 옛날 건데, 이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철학도 비슷해요. 철학도 이 철학에 딱 뭔가 이론을 냈다? 그러면 여기 반대를 해. 그럼 반대에 또 반대를 해. 반대에 또 반대를 해. 반대 하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렇게. 그래서 칸트 철학과 데카르트 철학은 많이 닮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스피노자 철학과 니체 철학과 들레제 철학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 하다 보면 그런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합리주의, 즉 근대 철학의 합리주의 하면 데카르트 중심이에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중심인데 데카르트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라이프니치라는 사람이에요. 라이프니치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고, 라이프니치, 뉴턴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라이프니치, 뉴턴 때문에, 그죠? 미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미분적 분할대 미분. 근데 이 미분이, 당시로서는, 당시란 말은 그 시대 당시, 그 사람들 당시로서는, 미분은 수학인데? 근데 뉴턴은 과학자 아니야? 다시 말하면 수학과 과학을 나누지 않아요. 그 시대는.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철학자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왜 미분? 그래서 철학과 수학도 나누지를 않아요. 그 시대는. 나누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같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생각 속에서 수학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이 되고 과학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데카르트 같은 경우. 데카르트가 만약에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함수에서 해방을 받을 거예요. 데카르트가 있었기, 물론 데카르트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발견을 했겠죠. 그때의 전통적 흐름, 데카르트만 딱 하는 게 아니죠. 시대적 흐름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평면좌표의 원리. 그죠? 그 데카르트가 발견하잖아요. 뭐 하려고. 우리는 말하면 바퀴벌레 잡으려다가 누워가지고 처음에는 바퀴벌레 보이는 거 막 치고 이래, 벌레가 보이는 거 치고 이랬는데 나중에 귀찮아 놓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잡았고 저기 위치가 어찌 되노, 아이고 X축 Y축으로 나누게 되면 3에서 2에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평면좌표의 원리로 발달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뭐로 발달이 되죠? 해석 기하학으로 발달이 돼요. 아마 기계에서는 기하학이 없으면 힘들 거요. 해석 기하학으로 발달이 돼요. 이렇게 철학자의 이론이 결국은 과학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과학의 세계가 또 철학으로 들어오는 게 요즘은 현대사회, 현대 철학적인 입장이에요. 현대 철학적인 입장.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근대철학, 합리주의 철학,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있다고 그랬죠? 영국으로 가겠죠? 영국 하면 제일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주의. 영국의 경험주의. 그리고 나면 또 반대가 일어나겠죠. 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또 대륙에서는 감염주의, 감염론. 그죠? 자, 요 정도까지가 가면 근대 철학이 완성이 돼. 그럼 완성되면 어떻게 되면 반대가 일어나겠지. 이 근대 철학을 해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해체 철학.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칼 막스, 프로이트, 니치 같은 사람. 그래서 해체 철학으로 가요. 자, 해체가 됐으니까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립을 하고 했더니 우리는 늘 변호사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로부터 우리 인생, 사람은 말이라는 부분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언어 철학. 그래서 소시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다음 세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게 됨으로써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구조주의 철학, 이렇게 크게 대륙 철학, 그러니까 합리론적인 중심, 경험론적인 중심, 그리고 관념론적인 중심, 그리고 해체, 그리고 언어, 그 다음에 구조. 크게 철학은 6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는 사람, 철학해도 우리가 골치 아픈 것처럼 보여도 20명이에요. 딱 20명. 20명 다룹니다. 20명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친구 몇 명이에요? 아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20명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20명을 구체적으로 파는 거는 대학에서 파시면 돼요. 그리고 제낄 사람 제끼고 필요한 사람만 파면 되니까. 그러나 이 모임에서는 이 철학의 흐름과 철학의 사람을 파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문화 충격이야. 무슨 문화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 대학 문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요. 대학에 들어가면 다른 문화 충격은 알아서 하시고 학문적 문화 충격, 전문적인 수업에 대한 문화 충격, 요거를 조금 줄여 나가기 위해서 모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